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에도 모바일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해드렸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국내 영향과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모바일이 좀 퍼지고 있다. 이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주인공이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개도국, 이머징 국가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브로드밴드망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이 이머징에서 모바일이 성장하면서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된 국내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트렌드의 목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바일 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좀 포화 시장 아닐까 싶습니다. 뭐 누구나 한 대 정도씩은 갖고 있기도 한데 이머징 시장에서 그래서 모바일의 그 확대 속도가 좀 더 탄력이 붙을 것도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별로 비교해 봤을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에서 40% 이상의 점유율,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가 좀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빠른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네.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비중이 벌써 7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소득이 높은 거고요. 네. 이쪽으로 갈수록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진국이나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은 대부분 50%를 넘긴 상황이고요. 이쪽의 이머징 국가들, 브릭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민소득이 네. 모두 $10,000 이하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률의 평균율은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런 시장을 블루오션이라 그러죠? 예, 아직도 이제 뭐 블루오션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경쟁자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네. 커질 시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커질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뭐 다 아시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의 움직임은 하이엔드가 중심이 아니라 로우엔드, 미들엔드, 즉 가격이 싼 제품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200 미만의 그런 가격의 스마트폰 비율이 25%까지 2012년까지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게 17년 되면 45%, 거의 절반에 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 미만의 폰이 나와도 이머징 국가에서는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런칭하는 그런 폰들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각 제조사별로 보니까 원래 이렇지 않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도 로우엔드와 미드엔드 제품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마찬가지고요.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을 쏟고 있는 것은 가장 상단에 있는 하이엔드 제품 쪽에는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고 보급률 쪽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래쪽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제조사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장의 전망도 살펴보시면 2010년 이후에는 선진국이 주류였지만 2013년, 2014년부터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개도국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개도국의 흐름이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빨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국가에 어떻게 네. 적응을 하느냐가 향후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는 관건이 된다라는 것이 최근까지의 분석입니다. 네, 저도 이 관련 뉴스를 좀 봤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스마트폰으로요, 뭐 게임도 하고 SNS도 하고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머징 시장으로 모바일이 확대되면 의료 서비스도 좀 질적으로 좋아진다, 뭐 농업에도 개선이 된다 이런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 한 4개 정도의 국가들의 GDP 기여를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의외로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은 관광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시키는데 모바일이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자원이나 도소매, 농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이런 산업들의 모바일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들 국가는 뭐 서유럽이나 미국,
뭐 한국, 일본 이런 국가와는 다르게 연령 구조를 살펴봤을 때 지금 20대에서 40대 그리고 더 어린 10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소비하고 전체 사회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40대 인구가 여전히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들 국가에서는 스마트 기기와 같은 최신 기기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향후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력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렌드를 보자면 인도에 인기 있는 이 메시징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냐. 네. 왑 서비스도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피처폰에서도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되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에서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징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는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 집 컴퓨터에서도 될 수 있고, 피처폰에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네. 결국 이쪽 국가에서는 앞으로 스마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앱 시장도 커질 수 있겠다. 현재 단계에서는 스마트폰만을 바라보는 그런 앱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앱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서비스 산업이 크니까 이쪽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앱들 태국 관광청에서 만든 모바일 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증강현실로 내가 어느 장소에 가면 이 장소에는 어떠한 이 관광지들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네.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앱들이 실제로 서비스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멜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음원을 사는 것보다 더 싼 게 이 뮤지션 쉐이크라고 하는 이 게임을 다운을 받아서 네. 이 게임의 BGM, 즉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음원을 사는 것이 더 싸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사서 게임을 하면서 뒤에 뭐 소녀시대나 샤인이나 여러 이제 그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들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음원 유통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활용인데요. 농업이나 축산업 이런 정보들을 기존에 이제 피처폰에서도 단문 메시지, SMS로 많이 전송을 해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가면서는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MS는 일방적이지만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서서히 아프리카 시장도 진화하고 있고요. 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주요 이 마을들이 외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한번 찾아가려면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치료도 의사의 치료 처방을 받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뭐 단문 메시지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요. 국내에 좀 관련된 것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저가 스마트폰에도 좀 관련이 될 것 같고 또 한류 확산되는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역시나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로 좀 이어질 만한 종목들도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망 각 국가마다 다 있겠죠. 네. 그런데 각 국가마다 있는 통신망에다가 다른 서비스들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이머징 국가들이 바로 취득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KT가 해외 진출을 굉장히 가시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ICT 서비스의 확산에는 국내 통신주의 해외 진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아프리카를 포함한 미개척 지역에 KT나 SK텔레콤이 점점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성장이 꽤 정체되었던 국내 통신주들에게도 하나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는 잘 챙겨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류 콘텐츠 유통망이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기존의 브로드밴드, 즉 통신망, 유선 통신망에 약했던 국가들도 모두 인터넷을 접속하는 그런 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네. SM이나 YG엔터 같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지금은 일본 쪽에서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뭐 CJ ENM이나 네이버 같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 또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가 스마트폰,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하이엔드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이엔드 쪽만 주력을 했지만 이제는 미드랜드와 로우엔드 쪽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향후 출하량을 늘려가기 시작한다면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좀 포화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이머징 시장의 모바일 성장 탄력세가 좀 돋보이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